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인천튜브의 저 주한입니다. 제 이름 혹시 까먹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. 저희 막 PD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안 할까요? 더워서 그런지. 여러분들 간만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건 저뿐은 아니죠. 예, 이 반가움을 뭘로 표현한다? 예,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오랜만에 돌아오는 건요, 역시 인천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, 또는 우리 전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와 같은 우리 유유 작가님을 모시고서 유유의 고민 상담소를 할 건데요. 예,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우리 유유 작가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? 네, 여러분들과 함께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.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.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, 잘 보셨죠? 간만에 보니까 또 새롭지 않나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생각을 돋구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, 우리 유유 작가님과 함께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만한 주제들이 있으니까요. 한번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죠.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인 예, 건강하신 거죠? 그럼요. 예, 주원님도 많이 더 건강해져 보이시는데. 이게 좋은 얘기야, 나쁜 얘기야? 요즘 운동을 한다고 들었는데. 운동이 살은 안 빠지고 그람 수는 변화가 없더라고요. 그래요? 요즘 이제 명절 다가오니까 더 운동 좀 해야 되지 않을까, 명절. 그렇군요. 나도 고민 상담소에다가 올려야 될까 봐요. 예, 돈 들여서 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살은 하나도 안 빠져요. 어떻게 해요? 계속 할까요, 말까요? 그러게요. 다음 사연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살은 역시 살은. 그래도 어쨌건 우리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함께 나눌 얘기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? 네,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명절이잖아요. 이제 추석인데 추석 앞두고 이제 어떻게 지내시나요? 어디 가시나요? 저는 매해년마다 어디를 안 가는데 요번에는 특히 못 갑니다. 왜요? 할 일이 생겨서 네. 그동안에 제가 좀 할 일이 생겼습니다. 그럼 연휴 다 못 쉬고 뭐 일하시는 거예요? 연휴 동안에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글을 좀 써야 될 일이 있어서요. 예, 그 글이 써질지 안 써질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연휴를 딱 잡아놓고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도 이제 글 쓴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아무래도 돈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요? 돈하고 하시나? 아니야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. 아시잖아요, 저 공부 조금 하려고. 뭐 하려고요?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도 명절하고 물어본 게 사실 명절 때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사람마다 틀리겠죠. 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가서 또 그런 얘기 듣지 않을까 뭐 이런 거.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또 먼저 어디를 갈 거냐, 또는 요번에 가면은 또 시댁에서 또 얼마나 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, 명절 중은 뭐 이런 얘기 있을 테고, 그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? 난 잠깐 조금 막혔네. 부모님들은 얘네들한테는 얼마를 싸줘야 되나 뭐 이거 생각하실까? 그러게요.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갑자기. 하실지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. 예, 그쵸. 나중에 요거 한번 해보죠. 근데 그 생각은 지금 오늘 사연이 보면은 이제 추석 명절 중에 걱정이 이제 돈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방금 주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도 얘네가 이번에 얼마를 줄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야, 찔린다. 자, 우리 이번에 그러면 요번 오늘 사연은 돈에 관련된 추석과 관련된 어떤 건지 듣고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.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.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. 시댁, 친정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고 선물과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양가 다 드려야 하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. 얼마가 적당할까요? 궁금합니다. 나는 이 사연, 일단 제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매번 이런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아니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? 라고 생각 안 해도 일단 생각한다고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인데 결혼하셨으니까
그러니까 방금 주한님 말씀처럼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. 그 돈에 대해서 그쵸. 사실 결혼 전에는 또 결혼을 30대 초반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라고 뭐 부모님께 뭐 드리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. 같이 예. 식사를 하든 이런 건 했어도. 어.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양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. 양쪽에.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이 부모님한테만 뭘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선물을 준비한다 해도 이제 양쪽에 다 똑같이 해드려야 되는데 고민이 이제 한쪽만 해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 금액이 뭐 50만 원이라 했을 때 그쵸. 양쪽 2배가 드는 거잖아요. 사실 그렇죠. 그 비용이 어. 약간 이제 부부가 처음에 혼자 벌다가 뭐 둘이 맞벌이하면 상관없는데 음. 외벌이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되게 큰 돈처럼 아, 느껴질 것 그렇기는 해요. 같거든요. 근데 여기 이분 얘기처럼 이 용돈과 관련된,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이제 부모님께 명절이 된다고 사실은 선물을 제가 몇 번 드려봤는데 선물을 드리면 다음부터 사지 말라. 맞아요. 그리고 주로 이제 건강식품 쪽으로 좀 이렇게 드리게 되거든요. 예, 선택의 폭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드리면 안 드시고 또 뭐 이런 것도 맞아요. 있고. 그러니까 설문조사에도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사주신다고 네. 하는데 부모님이 바라는 건 용돈이라고 하십니다. 그러니까. 근데 그거 혹시 제가 선물로 드리는 이유는 또 있기는 해요. 이게 가격은 나와 있기를 한 5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살 때는 한 3만 원대처럼도 사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알아보면은 그 밖에 나와 있는 저기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. 뭐 땡처리 이런 거 사실. 아니 땡처리는 아니고. 그러니까 가격대를 짐작할 수 없는 또는 이제 조금 여기저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. 그럼 가격대를 잘 모르면 약간 그래도 이름 있는 제품은 아닌 거 아니에요? 제가 브랜드가 예, 어딘지 그렇죠. 모르는. 완전 브랜드는 잘 안 삽니다. 그러니까요. 그건 다 인터넷 보면 나오니까.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. 정관장이라던가 그렇죠. 인삼에서는 그거지만 하지만 정관장 아니고 다른 거 산다고 효능이 다르진 않아요. 맞아요. 예.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그런 게 그렇죠. 있죠. 아무래도 이거 정관장이요? 뭐랑 좀 다르죠. 그래서 나는 침향환 뭐 이런 거. 치명한도 요즘 괜찮아요. 홈쇼핑에서 잘하고 있고. 그래서 홍삼 쪽은 안 하고 침향환 뭐 이런 거라던가 무슨 경옥 그렇죠. 이런 괜찮은 제품이죠. 이런 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안 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돈으로 드리는데 그쵸. 돈으로 드리면서는 이제 조금 이게 얼마를 드려야 돼? 맞아요. 그게 사실 되게 고민이에요. 그쵸. 어느 정도가 한 분당 얼마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? 혹시 어떻게 드리세요? 저희는 그게 매번 달라요. 만약에 제가 뭐 좀 저희는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50만 원, 뭐 100만 원까지도 드린 적이 있고 그래요? 만약에 정말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는 양가 20만 원씩 많이 드리거든요. 근데 제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.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 한 분한테 드리는 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. 근데 제가 한 분이라고 했을 때 10만 원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30만 원까지가 70%라고 하는데 30만 원 드리기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? 제가 만일에 상여금을 한 600% 막 몇백 프로까지 받으면 가능한데 사실 뭐 제 지금 수준에서는 정말 적은 금액이긴 해요. 금액이긴 한데 제가 받는 월급의 거의 11조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한테도 큰 금액이죠. 사실 30만 원만 해도 양감 60만 원이 나가는 그렇죠. 건데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저도 뭐 매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원, 100만 원이 정말 제가 뭐 생각지도 못한 아까 상여금이라는 것처럼 그런 돈이 들어왔을 때 매번은 못 드리지만 이따라도 좀 드리자 이런 생각이지. 그쵸. 지금 제가 결혼 10년 했지만 가장 평균적으로는 양가 20-30만 원 정도씩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조금 나간 현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하고 참 많이 이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되는 건 예전에는 이제 시댁과 친정이 뭐 이렇게 드리는 그 돈에 저희가 또 달랐죠. 네, 시댁은 조금 만일에 50만 원이 간다 그러면은 친정은 조금 더 하프로라던가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왜 그래야 돼? 이제 이게 좀 많이 풍부가 돼서 다들 이제 여성들도 많이 똑같이 일하고, 예.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 시댁이 50만 원 드리던 걸 만일에 이제 시댁을 50만 원 드렸고 친정은 30이면은 총 하면 80이잖아요. 그걸 반으로 나눴다. 어느 날부터
50을 드리던 집이 40을 주고 30을 드리던 들이 40이 되면 이건 올라가서 좋아하시겠지만 받던 돈에서 줄어드는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더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? 근데 그건 주아님이 너무 옛날 시대 얘기를 아, 하는 그런가? 지금 이제 저희 시대가 이제 부모님들이 받을 네네네네. 시대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워낙 뭐 원래부터 다 맞벌이 부부들로 많이 네네네네.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. 사실 이제 살아계시는 부모님의 연세가 그렇잖아요. 음. 저희가 이제 40대니까 대부분 한 70대 중반. 그 부모님들 세대가 방금 주아님 말씀하신 그 그렇죠, 세대인 그렇죠. 거죠. 예전에 시댁에는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는 못 받는 그쵸, 거죠. 그쵸. 자식들한테. 예. 그런 거겠죠.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엄마 세대만 해도 시댁에 50만 원을 드렸다 그러면 요즘에 아들은 친정하고 똑같이 그렇죠, 20만 원을 그렇지. 준다거나 하는 내용인 거죠. 근데 그거는 사실 근데 우리도 어쨌거나 그 자식들 말하는 자식들도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고 형편이 안 돼서 이게 또 이만큼 가면 그 다음에 또 올 영향력이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줄이거나 많이 그 마음만큼 못하거나 이러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때쯤 되면 부모님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마냥 그런 것 같아요. 부모들이 자식을 뭘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우리가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서운해한다거나 조금 흔히 말하는 삐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되면 아니 자식이 저기 하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제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부모들도 생각보다 욕심은 있긴 있으세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저는 좀 궁금한 것도 이제 저희도 이제 남매다 보니까 남동생 있고 저거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또 자식들마다 주는 돈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제 친구만 해도 거기는 아들만 셋 있는 집인데 셋의 봉투가 금액이 다른 거예요. 근데 서로는 모르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. 다르지. 보니까 막내가 제일 많이 줬나 봐요. 막내 며느리를 대하는 게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런 게 아무래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. 아니 사람인데 그쵸, 있을 사람인데.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 참 균형 맞추기도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. 갈수록 맞아요.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힘들고. 근데 만일에 이제 그 나이 바꿔서 이제 우리 나이 때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지금 우리 부모님의 연배만큼 되고 하면 이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고 그 나이가 되면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럴까? 아 그러진 않죠. 그렇진 않겠죠?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운할 것 같고 그 돈을 기대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.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 아니면 또 그렇게 큰 그쵸, 맞아요. 이렇게 받기도 받기도 좀 힘들고. 어려운 때이기도 하지 않을까. 그렇죠.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나 이렇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. 적정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네요. 선생님, 우리 유희 작가님은 적정을 한 어느 정도로?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가 20만 원씩. 양가 20. 네. 부모님 당으로는 아니고 그냥 네, 가구 그쵸. 당인 거죠? 부모님 당으로 하기엔 되게 40. 그렇죠. 그죠. 우리 박 PD님은 어떤가 모르겠네. 그렇게 박PD님 아까 박PD님 여쭤보니까 뭐 30도 주시고 좀 많이 주신다. 잘 벌 때는 좋기는 한데. 잘 벌 때는. 예, 어떻게 올해 추석에는 어떻게 30을 하시겠습니까? 5만 원. 아, 그러게. 네.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어쨌건 어머님, 아버님 이제 따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아니라 한 분당입니다. 저는. 그쵸. 그럼 얼마 생각하세요? 한 10만 원? 저 10만 원이 그쵸. 두 분이 맞아요. 20만 원이잖아요. 맞아요. 비슷한 거지. 맞아요. 저희도 그런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. 양쪽. 근데 야. 왠지 한 명당 10만 원이면 요즘 하도 물가가 있으니까 왠지 적어 보이니까 그냥 한 명한테 몰아줍니다. 어머님들한테. 같이 안 사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렇죠. 아, 이게 이런 저기도 있네요. 예, 우리 세대는 이제 또 우리 밑에 세대는 또 이제 이혼한 가정들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야, 이거 너무 가지식이 많다.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야, 그쵸. 네, 우리 그렇네. 지금 선생님 말 주한님 말 들으니까 저 아는 PD님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친정도 있고 또 이혼한 부모님이 세 분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다고 얘기는 했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 핵가족이 아니라 이게 요즘은 다 이혼 가족 찾아가야 할 곳도 그렇죠. 많아지고. 정말 세분화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족의 형태들도 진짜 많아지고 맞아요.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참
좋은 풍습이라였던 것 같죠. 우리 부모님 이런 명절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정성을 표현하고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하던 이런 건 좋은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과중에 막 분파되고 막 이런 정말 많은 그쵸.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문화를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뉴스 기사들도 보니까 네. 이런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. 이렇게 하죠. 그러니까 물론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 풍습도 바뀌고 문화들도 많이 바뀌니까 예,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. 아,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고 그 시대가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 인천튜브가 혹시라도 그때까지 있게 되면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 요 방송 나가는 답글로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메아리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를 제가 외치고는 있지만 답글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 좀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예,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생각이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